안녕하세요. 화상관제인 홍익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과거에 한번 강의한 건데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개인 파산 면책 절차의 핵심. 다만 이제 지금 시점에서 뭔가 또 변화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충분히 강의에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개인 파산 면책 절차의 핵심, 코어입니다. 다음과 같은 주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중요한 업무입니다. 관제 업무를 하고 있는 관제인도 말할 것도 없고 채무자들, 구독자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파산의 효과에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재산에 대한 효과가 있죠. 채무자 신분에 대한, 채권자에 대한 각 효과가 다릅니다. 재산에 대해서는 파산 선고 후에 압류, 가압류 이렇게 금지가 되고 이미 있던 것도 실효가 되죠. 외관도 제거할 수 있고, 채무자 신분은 한 200여 가지 직업에 자격이 제한되죠. 채권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개별적인 권리 행사 금지되고 파산 채권, 법원을 통해서 파산 채권으로 신고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관제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행하는 업무는 법 492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한 14가지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부인권이라는 게 있죠. 391조에서 395조. 개인회생도 마찬가지고 개인 파산에서도 부인권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566조에 비면책 채권이 있습니다. 비면책 채권에 대해서도 이것도 이제 거의 확립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지만, 최근에 제가 올린 게 있죠. 영원히 면책, 시효 소멸되지 않는 비면책 채권이 존재하는가. 일부는 있을 수 있지만, 일부는 면책이 될 수도 있다. 그것도 이제 여기서 새로운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도의 파산. 6가지죠. 불락, 취기, 신, 각하가도 있습니다. 불허가, 그 다음에 누락, 그 다음에 취하한 경우, 기각된 경우, 신청을 아예 못한 경우, 각하된 경우, 이런 경우에 동일한 파산 원인으로 제도의 파산이 금지되는데, 이제 제도의 파산이 폭넓게 허용된다 그랬죠? 2018라 467 판결이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그 판결은 반드시 딸딸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만 16페이지입니다. 동영상으로도 올렸습니다. 2018라 467 서울회생법원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채권자 취소송의 수개와 부인권 행사. 채권자 취소송의 행사와 부인권 행사는 많은 판례가 있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재단채권 473조. 그죠? 재단채권에는 정책적 목적으로 파산채권이지만 승격시킨 게 있고, 원래 또 재단채권 성질을 갖는 게 있죠. 조세나 이런 거는 원래부터 재단채권이 아닙니다. 파산 선고 전에 발생했으면 전부 파산채권이죠, 원칙적으로. 근데 왜 재단채권이냐? 국가의 조세 수입 확보를 위해서 국회에서 입법자가 결단을 내린 거죠. 이거는 재단채권을 승격시킨 겁니다.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임금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서 승격시킨 거죠. 원래의 재단채권은 파산재단에 관해서 관제인이 업무와 관련된 파산관제인 보수라든지, 그 다음에 세금, 재단에서 발생한 세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원래 성질상 재단채권이 맞죠. 근데 나머지 채권은 정책적, 조세의 수입, 그 다음에 근로자의 보호라는 정책적 목적을 위해서 재단채권화 한 겁니다. 원래의 재단채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상속재산 파산, 그쵸? 요즘 이제 상속재산 파산도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이것도 이제 좀 옥석이 가려지고요. 면책불허가 사유는 10가지가 있다 그랬죠. 개인 파산에서는 형사처벌이 되는 5가지, 형사처벌을 수반하지 않는 5가지.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지역은 몰라도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설명의무 위반 혹은 무슨 도박 이런 사유만으로 면책불허가 사유가 하나의 사유만으로 면책불허가 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이제 650조, 651조에 있는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에 해당되고 2가지 정도가 중복되면 면책불허가로 결정을 하죠. 파산 종류의 사유 5가지가 있습니다. 동시폐지, 20폐지, 파산 종결,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채권 시부인. 일반인들은 채권 조사기일에
출석을 못하거나 뭐 해서 이의를 못한 경우에 채권 시부인이 뭐 관제인이 이제 시인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 기일에 지나도 채권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데 특별조사 기일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채권조사 확정재판. 채권조사 확정재판은 개인 파산이나 개인 뭐 회생에서도 마찬가지고 일반 회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산 절차에서 채권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파산에서는 파산 절차 내에서만 채권 조사를 할 수가 있죠. 다만 기존에 수행하던 소송은 수개를 해서 채권 조사를 채권을 확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채권 조사를 확정하는 재판을 채권 조사 확정 재판이라 합니다. 이거는 파산 절차에서 파산 재판장이 권한을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간이 약식의 절차입니다. 그 다음에 파산 절차에서 채무자의 자유재산 4가지가 있죠. 뭐가 있죠? 압류금지, 면제재산, 관제인이 한가 포기를 한 재산, 그 다음에 파산 선고 후 취득한 신득재산, 복권 수입이라든지, 로또가 맞았다든지, 아니면 뭐 상속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채무자가 근로소득을 얻고 있다든지, 이거는 환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파산과 개인 회생의 차이점. 회생위원과 파산관제인 업무가 이제 개인 회생에서는 개인 회생위원이고, 파산에서는 파산관제인 업무가 이제 구별되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이 부인권 행사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 파산에서는 관제인이 부인권을 실질적으로 소를 제기를 합니다. 현실적으로. 근데 개인 회생에서는 청산가치에만 반영되면 실질적으로 부인권을 재판을 행사하지는 않습니다.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 비면책 채권 사실상 이제 차이는 없어졌죠. 왜? 이 강의안 쓰고 이후에 개인 파산에서 취업 후 상한 특별법에 의한 학자금 대출도 이제 면책시켰죠. 개인 회생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비면책 채권에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 파산은 그야말로 면책 불허가에 의해 시작돼서 면책 불허가로 끝납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로 관제인이 꼼꼼하게 조사하고 10가지가 있다 그랬죠. 형사처벌 5가지, 비형사처벌 5가지. 근데 개인 회생에서는 뭐 면책 불허가 사유가 딱히 없습니다.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기간이 도래하는 경우는 모를까 특별하게 면책 불허가 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이 담보권, 근저당권 실행이 차이가 있죠. 근데 개인 회생에서는 이제 변제 계획이 인가 전까지는 담보권 행사를 금지하지만 인가 이후에는 개인 파산에 마찬가지로 별채권자로서 근저당권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회생에서는 담보권 행사를 저지시키기 위한 어떤 전략적 차원에서 개인 회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의 재단 채권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세금 같은 경우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이 재단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동영상으로도 많이 찍었죠. 고정주의와 팽창주의. 개인 파산에서는 파산 선고 당시 가진 재산의 개인 파산 재단이 한정되어 있죠. 예외적으로 파산 선고 전에 취득한 재산을 선고 후에 취득하는 경우, 행사하는 경우 뭐가 있죠? 퇴직금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회생에서는 개인 회생 개시 결정 이후의 소득 플러스 재산, 뭐 상속재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우연히 벌어들인 사업소득이라든가 이런 모든 소득이 팽창이 되죠. 팽창주의라고 합니다. 개인 파산은 일단 선고가 되면 고정이 되죠.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개인 파산과 개인 회생이 결정적인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청산가치와 관련해서. 그래서 개인 파산에서는 파산재단에 갖고 있는 청산가치를 다 나눠주고 면책을 받는 거고, 개인 회생에서는 최소한 그 청산가치 이상을 보상을 해주면 그 재산은 보유하도록 놔두고 장래에 3년에서 5년 내에 그 청산가치 이상을 갚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재산이 100이다. 101원, 뭐 110원 그 이상을 갚으면 되는 거죠. 근데 개인 파산은 100원을 다 나눠주고 나머지 빚을 면책받는 겁니다.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이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조사,
이거는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대동소이합니다. 재산조회 절차 똑같고요. 개인회생과 개인 파산의 기각 사유가 조금 다르지만 개인회생에서 이제 주로 절차적인 측면에서 그 기각 사유를 규정해 놓고 있죠. 개인 파산에서 이제 불성실, 그다음에 파산 절차 남용. 2002년 2월부터 시행한 서울회생법원 간소화 자료가 14종으로 변했죠. 다만 서울회생법원의 14종과 대법원의 그 표준 양식이 거의 대동한데 95%, 거의 90% 이상 동일한데 일부 이제 서울회생법원에서 14종 플러스 알파로 결국 통합계좌관리 서비스, 그러니까 페이인포라 그러죠. 그게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뭐 대동소이합니다. 큰 문제가 없습니다.